지난 21일 폴란드군 제18기계 화여단 1기갑 여단에서 K9 자주포의 첫 실사격 훈련이 실시되었습니다. 18기계 화사단 SNS에는 K9 자주포에서 뿜는 화염 속에 날아가는 포탄이 선명히 보이는 사진이 게시되었습니다. 이 부대에 K9 자주포가 배치되어 처음으로 실사격하는 것이어서 폴란드 내에서는 물론 K9 자주포 도입을 추진하는 인근 국가에서도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세계 점유율 1위로 인정받은 K9 자주포의 실전 배치와 첫 실사격은 큰 의미를 지닌다고 했습니다. 18기계 화사단은 동부지역의 벨라루스 국경과 수도 바르샤바를 방위하는 부대로 형지가 많아 에미레이브랑스 전차와 한국산 K239 천무, 세계 최강 K9 자주포가 배치해 전력을 강화시켰습니다. 폴란드군은 적들이 접근하기 전에 원거리에서 포병 전력으로 무력화시키겠다는 전략을 짜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K9 자주포 실사격을 한노아데바에서 1시간 거리의 루블린에서 예상치 못한 낯선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폴란드 라즈문트 안제차크 참모총장과 일본 자위대 요시다 요시히데 합참의장이 나란히 서서 경례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의 요시다 합참의장이 루블린의 리투아니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여단 사령부를 방문했는데 여기서 양군 군대의 현대화 계획과 F-35 전투기 훈련 및 경험 교환을 제안했습니다. 양국은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했는데 일각에서 일본 자위대 합참의장이 방문한 가장 큰 이유를 잠수함 수출 때문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폴란드는 지금 엄청난 국방비 증강으로 대량의 무기를 한국에게서 사들이고 있는데 방산 수출을 하겠다고 천명한 일본은 폴란드는 물론 어떤 나라에게도 무기를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이 폴란드 잠수함 사업에서는 기어코 실적을 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폴란드가 잠수함 도입을 위한 오르카 프로젝트에 착수하면서 폴란드가 요구하는 조건에 가장 근접한 한국이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 사업의 자망시간을 늘리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된 모델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를 생산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경쟁국가 일본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심산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폴란드의 까다로운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매력적인 제안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은 인도네시아에서 큰 굴욕을 당했습니다. 지난 2020년 일본이 인도네시아에 호위함 8척을 수출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일본에게서 호위함을 사려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이 거래가 성공하면 일본 방산장비 수출에 모멘텀을 제공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을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구상을 실현시켜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2021년 3월 인니와 일본이 안보회담에서 협정이 체결되고 일본의 신형 3,900톤 모가미급 호위함 8대가 인도네시아 해군에게 인도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9월 현재까지도 일본과 최종 도입 결정에 이르지 못했고 인도네시아는 이탈리아와 새로운 협력 프로젝트를 도입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인미 군사매체 조나자카르타는 이 같은 사실을 분석하는 기사를 쓰면서 일본은 자국의 무기가 시장에서 잘 팔릴 것이라고 너무 확신하고 자만심이 강했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해외 방산 시장에 진출하자마자 고급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본질적으로 유럽, 미국, 러시아의 주요 업체로 이루어져 있어 신규 진입자가 경쟁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무기가 생산 측면에서 유럽, 미국 및 러시아의 대규모 제조업체와 경쟁해야 하는데 이 업체들은 충성도 높은 사용자 그룹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후발국이었고 무기의 성능도 뛰어나지 않았다며 자신들이 왜 일본을 선택하지 않고 이탈리아 호위함을 도입하려 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일본이 호위함을 외면한 더 치명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전쟁 후 일본의 방위산업은 축소되었고 많은 핵심 기술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이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수상함도 엔진은 영국 가스터빈을 사용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무기 수출이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며 국제 무기 시장은 무기 자체의 성능에 좌우될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요인의 영향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한 군사 관계자가 국제사회는 일반적으로 일본을 독립적인 정책을 갖고 있지 않은 미국의 속국으로 보고 있다. 라고 한 말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지금 방산선진국이 주도하는 세계 방산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그럼기에 한국이 최근 이 질서를 깨뜨리고 그 견고한 벽을 깨며 무기를 파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방산선진국을 뛰어넘어 한국이 이뤄낸 가장 대표적인 무기를 K9 자주포로 들고 있는데 이는 자주포의 본산이라 하는 영국에서까지 도입을 검토할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무기를 하나라도 팔려고 일본의 합참의장이 폴란드에 방문했을 때 인근에서는 한국산 K구 자주포의 실사격이 이뤄지면서 극적으로 대비되었습니다. 한국이 최초 K구 자주포를 유럽 국가들에게 팔 때 중국은 처음에는 비판하다가 인정하는 분위기가 되었지만 일본에서는 끝까지 K구 자주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시점으로 K구의 핀란드, 노르웨이, 인도, 에스토니아 4개국에서 사용되고 있고 이집트를 대상으로 대화가 진행된다는 일본 내 기사가 나오자 일본 네티즌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저렴하니까 가격도 성능도, 쓰레기니까 사다 그래서 바보 같은 나라가 산다. 무인항 공기에 쉽게 부서질 것 같다. 대부분 한국산 무기를 무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폴란드에서 한국산 무기를 대거 구입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들을 찾가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최근에는 일본도 K구 자주포를 살 수 없는 이고 묻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고 K2와 K9이 우수하다면서 앞으로 동맹국으로서 잘 지내고 싶다는 일본인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일본의 밀리터리 채널 밀리레포에서는 폴란드가 또 한국제 무기 폭매, 폴란드는 한국 무기 산업의 유럽 거점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경정찰 차량 KLTV와 한국산 K구 자주포 3실을 기반으로 한 지난해에 이어 한국산 무기를 대거 구매했습니다. 최근 놀라운 속도로 군비 강화와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폴란드,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한국 군수산업입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8월 14일 한국의 기아자동차가 개발 제조하는 경정찰 차량 KLTV 400대 구매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보병전투차 12WP 수백 대 구매도 발표했습니다. 12WP는 한국 현대가 개발하는 K9 썬더 155mm 자주포의 3실을 베이스로 한 선두 차량입니다. KLTV는 2016년에 양산되어 한국군에 투입되기 시작한 경영전술 차량입니다. 폴란드는 지난해 한국에서 K 블랙팬서 주력 탱크 1000대, K구 자주포 700대, FA-50경 전투기 48대를 구입하는 역사상 가장 큰 137억 달러의 무기 계약을 한국과 체결을 세기를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유럽의 주력 탱크 시장은 독일 레오프르트A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점유하고 있지만 이 야성을 무너뜨리고 유럽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무기 산업에 있어서는 큰 한걸음입니다. K구 썬더 자주포는 이미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유럽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있었는데 폴란드의 대량 수출이 결정되면서 한국의 자주포 시장 점유율이 55%에서 68%로 증가했습니다. 폴란드가 이렇게 한국의 무기를 대량 구매하게 된 것은 유럽과 미국산 무기에 비해 단가가 저렴하고 일정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있지만 한국이 현지 라이센스 생산 기술 이전 공동개발 등을 취하고 있다는 점도 한몫했습니다. 이번 KLTV, 12WP도 그렇고 K 전차나 K구 자주포도 대부분 폴란드 현지 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입니다. 폴란드가 생산기지가 되면 폴란드 입장에서도 비즈니스적으로 큰 이점이 있습니다. 유럽이 한국에서 무기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지리적 요인과 이웃 국가인 북한의 존재가 안보상의 단점이 있지만 폴란드에 생산 정비 기지가 있다면 그 단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외에도 터키의 주력 전차 엔진 제공이 결정되어 있고 이것도 터키 국내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또 이건 썬더의 생산과 이를 기반으로 한 개량형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중동 아프리카로의 무기 비즈니스 거점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2000년에 세계 31위 무기 수출국이었지만 지금은 8위까지 올라갔고 해마다 무기 판매량을 늘리며 순위를 올리며 세계 무기 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 이 같은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제 일본도 K구 도입하자. 실적 있어, 부품의 유통 있어, 저렴하고 애프터 서비스도 완벽. 이건 자위대도 도입할 수밖에 없어. K구 자주포는 진짜로 우수하지? 혐한자들 사이에서 생각 없이 부정되고 있는 일이 많지만 성능도 가격도 진짜로 우수하다고 생각해. 일본도 해외 수출할 수 있으면 좀 더 싸게 조달할 수 있는데 육상자위대 장비보다 뛰어나지. 뭐 주전자나 군대놀이가 아니라 진짜로 전쟁을 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 나라는 다르다. 일본은 좀처럼 수출에 성공하지 못하니까 그냥 부럽다. 한국의 육군은 세계 2에서 3위 전력. 많은 일본 네티즌들은 자위대가 쓰는 자주포보다 K구 자주포가 더 좋다고 인정하며 방산시장에서도 한국산 무기가 잘 팔리는 것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일본은 방산시장에서도 외면당하고 있지만 자위대 전력도 급격히 낮아질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